정치권에 차차 나아지겠지. 우리 정치권 이슈를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이제 모든 공판이 끝났고 22년형이 이제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 그 이전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 이낙연 당대표가 이제 언급을 했고, 근데 청와대는 일단 하지 않겠다. 이거 일절 언급을 안 하고 있죠.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일단은 너무 시기상조였다.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당대표의 발언은 뭐 충분히 예컨대 지금 저희 나라가 이제 정쟁으로 우리나라가 그 정쟁으로 갈라져 있으니까 당연히 뭐 이낙연 대표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는 그런 종류의 발상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왜냐하면 이 국민 여론을 보더라도 사실 무당파 부동층의 한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자의 한 75% 정도가 반대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면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이제 지지도가 더 가파르게 또 하락하는 것 같아요. 이낙연 당대표의. 그렇죠. 이번에 뭐 아주 한 2~3% 포인트 정도 빠지셨더라고요. 뭐 어떤 의도인지는 뭐 짐작하시는 거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새로운 카드를 꺼냈더라고요. 코로나2 공제. 또 요것도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다른 입장으로 이 무슨 말이냐 하고 있던데. 자꾸 이제 조금 수세에 몰리시니까 뭔가 반전의 카드를 자꾸 마련해 보시려고 하고 있고, 그런 속에서 제가 볼 때 이낙연 대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반전의 카드를 마련하려고 하면서 무리수를 자꾸 두시는 것 같아요.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공유제 같은 경우는 평소에 사실 이낙연 대표의 스탠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건데 그걸 이제 꺼내놓으셨는데, 그것도 조금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 여론에 이제 그거 뒷받침을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쪽이 돈을 정말 더 많이 벌었으면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확인이 어떻게 되는 거며, 그런 것들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현실적인 접근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관제기부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차라리 부유세를 걷어라. 뭐 이렇게 정의당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더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을 근데 겁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지금 이 상태에서 기업들이 또 뭘 얼마나 내놓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반대하는 거는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 공유제에 대해서 계속 밀고 나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뭐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으신 분이고 이미 사면 문제 때문에 상처를 한번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일관되게 조금 당분간은 밀고 나갈 거다. 그런데 이 공유제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그걸 뒷받침해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인 전 그 한계들이 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가능한 점을 보여주는가, 이게 이제 관건일 텐데 저는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뭐 이름만 바뀌었지 사실 이런 식의 어떤 뭐 이거 그렇죠. 개발 이익 뭐 공유제 뭐 이런 것들도 예. 있고 뭐 다양한 부분은 많지만 개발 이익 공유하는 차원하고는 좀 더 다른 문제인 거죠. 예, 그렇죠. 그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만간 4.7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후임자 2달짜리 대행이 누가 되느냐. 저라도 오라고 하면 안 가겠어요. 교수님 오라고 안 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를 그렇게 그만큼 이제 굉장히 누군가에게 껄끄러운 자리가 될 거다. 그렇죠. 2달 해가지고는 과연 그 사람의 경력이 될 수 있을지도.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물망에 떠오르고 있으신 분이 옛날에 문화국장 하실 때 이병진 국장 정도가 물망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와서 2달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쉬셔야 되는데 오기가 쉽지 않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부산에 그 이병진 문화국장급의 그런 분들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부산 출신으로 부산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 그럼 결국은 경남에 이제 걸쳐 있는 부분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인력풀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인력풀도 많지 않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과연 여기 와가지고 2개월 동안 한다고 한들 누가 알아주겠으며 2개월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유인이잖아요. 자연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의 뜻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권한 대행이라고 하는 것을 명함으로 내세워서 뭐 국회의원을 나가거나 다른 것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선거가 얼마나 멀리 남았는데 교수님 그런 식으로 아니 그래도 1년 마감하시면 안 정도는 되죠. 남았으니까는 다 잊혀질 텐데 1년 정도 준비하고 나가실 일이 수가 아니겠습니다. 글쎄 뭐 본인만 아는 경력이 될 수도 있고. 아유 이게 참 무슨 난린가 싶습니다. 정말.
예, 이제 재보궐선거 진짜 한 80일 남았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지금 최종 후보 선출 이제 당내 경선 규칙 이제 드디어 최종 확정이 됐더라고요. 여야 경선 규칙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여야가 좀 많이 완전히 좀 다르다. 네. 왜냐하면 여당 같은 경우에는 50대 50 원칙을 그대로 좀 고수해 나가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여성 가산점을 얼마나 줄 건가 이것도 이제 원칙적으로 여성 가산점을 최대 25%까지 주는 걸로 놨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뭐 일단은 그렇게 놨고 그다음에 이제 야당 같은 경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80대 20을 예비 경선 때 하고 100%를 본경선 때 하죠. 본경선 때 거꾸로 반대죠. 100%를 예비 경선 때 하고 네. 80대 20으로 본경선을 가자고 했는데 그걸 완전히 정진석 위원장이 오면서 바꿔버렸죠. 그래서 예비 경선을 100%로 하고 그다음에 본경선을 80대 20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성 간사점을 줄 건가 말 건가를 굉장히 고민했는데 그거는 확정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예비 경선 때는 20% 주고 본경선 때는 10% 주니까 뭐 부산 같은 경우 연주 뭡니까 후보 같은 예비 후보. 경우에는 뭐 좀 날개를 좀 달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아니 근데 그 부산 재보궐선거 뭐 얘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경선 룰 자체를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바꾸게 된 게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를 좀 그렇죠. 예. 그래, 들어와라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우리 같이 경선해가지고 받자. 예, 근데 맞습니다. 아니다 합당하자. 예. 예, 합당을 하든지 예. 예, 그리고 1대1로 하든지 어떻게 앞으로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합당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이미 지금 국민의힘 쪽은 이제 안철수 의원을 버리는 카드 쪽으로 약간 일단 형식적인 모습들은 그렇게 정리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럴 경우 안철수 의원이 백기투항하고 들어간다 저는 그러면 안철수가 더 이상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런 어떤 정당 지지도의 그 변화 추이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은 저는 좀 봉합하기가 어려울 거다. 그렇게 좀 내다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늘 좀 그건 뭐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볼 때 일관되게 안 좋아하세요. 별은 일생에 한 번만 빛나는 거라면서요. 근데 되게 초질관하시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계속해서 했어요. 정확한 네. 자기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여당 부산은 여당 최초로 이제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 출마를 선언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 할 걸로 보이고 네.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도 이제 공식적으로 네. 출마할 걸로 전해지는데 뭐 어떻게 좀 경선 흥행에 좀 도움이 될까요? 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변성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나오게 되면 최대 한 20%까지 신인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예. 그럼 그거 되게 저는 큰 그죠. 거라고. 예, 예. 그래서 경선에서 상당히 좀 박빙의 승부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결국은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결선 투표 가면 이 20%가 어떻게 작용할지 진짜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영춘 후보로서도 약간 긴장할 필요는 그럼 있는 매번 부분들이. 결선 투표 예. 가도 20%또 주는 거예요? 예. 근데 결선 투표를 또 안 가게 되면 경선에 이벤트 효과가 없는 거죠. 문제가. 그렇겠죠. 예, 그래서 사실 김영춘 후보가 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은 그런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웬만큼 변성환 부산시장 그렇죠. 권한대행이 얻어서 예, 적절히 오면서 자기한테 안 대주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끝에서는 자기가 이기는 걸로. 예, 맞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제 경선이 흥행이 되는데. 아니면 그 전에 근데 박인영 후보 쪽하고 좀 미리 연대를 해서 결선 가면 자기를 밀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또 뭐 편하겠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진짜 뭐알수 없죠, 표심이고 그거는. 예. 여론조사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래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사정을 들어보면 이제 박성훈 경제부시장 그리고 전성하 그 LF 에너지 네. 대표 또 이경만 네. 그 위원장까지 네. 해가지고 그 신인 네. 그러니까 정치 신인을 이제 한 사람을 본 경선에 그렇죠. 올리는데 그 자리가 굉장히 좀 치열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는 치열하다 하더라도 저는 뭐 지금 박성훈 경제부시장에 대한 당내의 어떤 여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 한 자리를 놓고 아주 치열해질 것 같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않다. 그거는 이미 저는 박성훈 경제부시장 쪽으로 조금 가닥이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게 합니다. 예.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경선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경선은 저는 한마디로 정말 쑥대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좀 굉장히 봅니다. 진흙탕 싸움이 예, 될 진흙탕 것이다? 싸움이 굉장히 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이런 경선을 해서 일으키는 경선의 이벤트 효과를 저는 그런 어떤 네거티브 공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갉아먹을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얻는 것보다는 저는 잃는 게 많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경선이 너무 지나치게 과열되면 결국은 나중에 본선에 가서 조직의 결집력들이 강해지겠느냐 뭐 이런 이제 의구심도 있는 거죠. 예, 안병길 의원이 이제 이번에 심의위원장. 예, 지금은 단속은 하고 예, 계시죠. 그런데 예.
마타도어 예. 이렇게 함부로 뿌리면 무조건 제지하겠다. 근데 마타도어를 피해가는 방법이 있죠. 왜냐하면 이름은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죠. 아,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이 정도 이야기하면 그걸 어떻게 뭐 마타도어로 할 수도 없는 거 특정이 안 됐으니까. 공식적으로 드러나야지 그럼요. 그거를 예. 조사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피해 나가고 있죠. 지금 벌써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흘려나오고 있는데 꼭 특정 후보를 지목하지는 않지만 그 후보 아니면은 특정되지 않는 방식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네. 지금 각각의 후보들을 지지하는 분들 간에 지금 보이지 않는 싸움이 암투가 지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엄청난 싸움이죠. 보니까. 예. 근데 만약에 그 이번 선거에서 뭐 가덕신공 특별법에 대해서 굉장히 큰 몫을 두고 있더라고요. 예. 네, 특히나 여당 쪽 그렇죠. 후보들은. 이건 저는 뭐 야당을 떠나서 다 특별하게 저는 중점을 둬야 된다. 그게 예, 저는 예. 부산을 살리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당은 특히나 네. 이것만 통과가 되면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예. 하고 있는데 네. 맞다고 보세요? 예, 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여당이면 왜냐하면 여당이니까 6월 임시국회에서 180석 의석을 이용해서 그냥 대못을 받겠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 임기 내에 가능하면 첫삽을 떠는 방식으로 가겠다. 이렇게 김영춘 후보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특별사면 문제가 또 여기서 불거지면 예. 그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여전히 이제 조금 보수지만 시장 보수냐 그 시장 보수냐 안보 보수냐 이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균열도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은 당연히 균열이 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뭐 신공항 문제 같은 경우도 균열이 날 가능성도 네. 있는 신공항 부분이고 문제부터? 사면 문제도 나는 거고 그게 결국은 전통적으로 있던 비박과 친박의 아마 그런 그 뭡니까 줄기를 따라서 저는 균열이 굉장히 생겨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걸 김종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인물이 사실 봉합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얼마만큼 가겠느냐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방금 사면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만약에 사면 하면 뭐 국민이 통합되는지도 사실 의문이다 하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지금 뭐 부산에 보궐선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는 정말 많은 시민들이 정치에 딱 관심이 있는 분들은 내가 지지하는 정당 쪽을 찍겠다 하는 네. 분들도 있지만 많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나 이것저것 다 모르겠고 부산 살릴 수 있는 사람 뽑겠다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여야 후보들이 공약을 하나씩 내놓고 있는데 예. 우리 시민들은 어떤 눈으로 보면 좋을까요? 그 공약들을. 저는 시민들은 일단은 부산은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정치를 돌아보고 뭐 자시고 할 그런 저는 겨를이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2030년에 부산 엑스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부산을 홍콩 같은 그런 정말 국제적인 도시로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미래 비전을 저는 제대로 제시하고 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 유능한 사람 이런 시장들을 저는 뽑지 않으면 부산은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저는 부산 시민들이 특히 그 부분에 좀 저는 중점을 둬서 정말 제대로 일할 시장이 누구냐 이걸 저는 뽑는 선거여야 되고 예, 당연히 예. 또 지방선거는 그래야 되는 거죠. 예. 네.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을 냈는지 그럼요. 저희가 이게 천천히 봐야 됩니다. 어떤 후보가 뭘 냈다 이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후보가 얘기한 것 중에 좀 눈여겨 봐지는 게 뭐 15분 안에 네. 도착하는데 이제 하이퍼루프 하이퍼루프와 어반루프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겁니다. 어반루프죠. 예. 그 얘기가 있었고 예. 또 송도 쪽에 이제 인공섬을 만들어 가지고 새롭게 이제 경제 발전의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나왔는데 말이죠.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공약이 제일 중요한 건 실현 가능성. 네. 그리고 그 예산이 어떻게 뒷받침이 될 것인가. 그리고 법적인 제도로 어떻게 정착될 것인가. 이 부분을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튀기 위해서 내놓는 공약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네. 것들은 저는 이제 실현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곰곰하게 따져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예컨대 이제 어반루프 같은 경우는 되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네네네. 맞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예컨대 20km 정도 가속하려면 걸리는데 이 부산 전체로 해봤자 한 4, 50km면 다 끝나는 여기에 네. 20km 가속해가지고 바로 서는 그런 형태의 어반루프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런 게 이제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사실은 있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이 어반루프의 상상은 좋은데 이 어반루프의 생각은 사실은 하이퍼루프라고 하는 뭐 1000km, 500km 이상 되는 예, 장기 아주 긴 그 뭡니까 장기 루트에 대한 그 계획이었던 거거든요. 그런 근데 것들을 바로 교수님 지금 이렇게 도시형으로 바꾸는 게 저는 열심히 가능할까? 공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된다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게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되는 네. 사람들은 된다고 그러고 예. 그러면 이슈 자체가 이제 이슈 파이팅에서
벌써 이쪽으로 한쪽으로 흘러간 거라는 그 정치 그렇죠. 어떻게 보면 속성이잖아요,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그래서 공약을 자꾸 이렇게 좀 큰 걸 내는 것도 그렇죠. 이제 벌써 네. 이런 게 이제 관심을 끄는 거고 그렇죠. 사실 뭐 어제 이제 김영춘 후보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된소리를 했다가 이제 네.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저는 박형준 후보 입장에서는 뭐 사실 관심을 끌어주는 효과도 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 이현주 예비 후보 캠프에서 확진자 나와가지고 네. 방문자. 그건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 진짜로 각 캠프마다 정말 예. 정말 조심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저는 그 선수 그 부산지구청장이 정말 이렇게 페이스북에 읍소를 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정말 좀 조심해 달라. 뭐 네. 이게 그리고 이제 지금 행정명령 같은 것도 사실 낼 수도 있는 거고 심해지면 그 부산 진구청장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 진구나 연제구에 되게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는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의 특수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특수한 관심을 갖고 네.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망합니다. 네. 어떤 캠프. 알겠습니다. 진짜요. 예. 정말 한참 경선이 그럼요. 진행되는데 예. 거기서 이제 확진자 나와봐요. 예. 좌우지간 심각해지죠. 방역이 최고입니다. 예, 저희는 맞습니다. 안전하고 그리고 그 안전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좀 도모하는 맞습니다. 멋진 분을 좀 우리 시장으로 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꼭 잘 좀 들었습니다. 정해주세요 한번. 저희가 어떻게 정해요? 우리 부산 시민들이 해야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지광 교수였습니다.